스타벅스 강남구청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었으나 그 스타벅스 자체가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직영적으로 본사 차원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각 매점 제가 그 원래 그 스타벅스 강남구청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추적할 수 있어서 흡입하려고 했으나 점장님이 그 개인적인 그 지점마다의 그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셔서 브랜드 차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콘텐츠는 교수님이 주신 대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게 편의점, 그리고 커피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게 커피 전문점입니다. 그 레드오션이 커피 전문점을 블루 퍼플오션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점들에서 들어왔고요. 그 많은 커피 전문점 중에서도 스타벅스가 약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리서치 조사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브랜드 정비에 있어서 1등이 스타벅스, 2등이 커피베네, 3등이 이디야커피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등과 3등에서 그 브랜드 점수가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1등과 2등에서는 10점에 가까운 차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5개월 동안 쭉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프를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스타벅스가 브랜드화에서 1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진이 저쪽의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벅스가 생각보다는 전국에서 매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디야커피나 커피베네에 비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매점 수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3,900억에 가까운 매출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카페베네가 2배에 가까운 매점 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스타벅스가 갖고 있는 힘이기도 하고 마케팅을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013년도 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면 커피 전문점 이디야가 가장 많습니다. 870개, 커피베네가 450개, 인제리전스가 834개. 이에 비해 스타벅스는 상당히 적은 490개의 매장수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커피 전문점과의 그 매장수의 차이는 그 프랜차이즈가 아닌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자 방식입니다. 카페베네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를 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받고 그 사장님이 매점을 설립하게 되면 프랜차이즈 비를 따로 받게 되지만 스타벅스는 그렇지 않고 본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직영점의 장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스타벅스는 처음에 직원 아르바이트를 모집할 때 신세계 쪽에서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시청역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 1호점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12시간 교육을 받고 바리스타로 입문하게 되고요. 거기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시험을 보게 되면 슈퍼바이저. 거기서 또 6개월 더해서 1년이 되고 시험을 되면 부점장이 되는데 이때부터 정규직이 되게 됩니다. 거기서 그 이후로 넘어가면 점장, 그리고 그 지점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다른 커피점과 달리 스타벅스는 바리스타부터 4대 보험이 들어가게 되고요. 다른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항상 교육이 오게 되고 다른 프로모션 운영이 새로 출시가 되면 온라인으로 교육이 따로 들어갑니다. 즉 이런 직원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고 직원의 피드백을 많이 구현함으로써 그 서비스의 직접 향상 가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분석 시나리오 스타벅스의 기업 정신입니다. 커피 그 자체에 있는데 스타벅스 자체는 커피의 유통기한도 철저히 지킨 뿐만 아니고 고액 친밀도의 부분이 있으면 스타벅스 가신 분은 알겠지만 다른 부분은 진동벨을 줍니다. 근데 스타벅스는 진동벨을 따로 주지 않고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고객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이고 분위기 같은 경우도 스타벅스는 그 파티 타임에 따라서 음악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음악에 따라 분위기를 조정하게 되고 그 이디야커피에 비해서 스타벅스를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타벅스가 매장 자체가 대부분 굉장히 큽니다. 이디야 같은 경우는 광운대점만 보셔도 알겠지만 좁기 때문에 거기 스터디를 하기에는 사장님의 눈치가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광운대 스타벅스점만 보더라도 4층까지 올라가 있고 스터디를 하기에는 넓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타벅스의 감성 마케팅입니다. 젊은 여성을 공략하라. 저희 나라에서 처음에 굉장히 시초가 됐던 것도 스타벅스이고 그 젊은 여성을 충분히 공략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정적으로 운영하라는 마트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직원이 아닌 동업자가 만들어라.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점장이든 처음에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이든 다 존댓말로 쓰게 되고요. 서로를 이름이 아닌 닉네임을 만들어서 닉네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정보를 수집하다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마케팅 부분에서 하루에 2번씩 공짜 음료를 주게 되는데, 공짜 음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타벅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프로모션 및 공격적 마케팅인데,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있었던 해피아워에 대해서 공유하시거나 좋아요를 누르신 걸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작년 겨울에 나왔던 리스트레이터 계약권이라는 있는데, 이 부분도 스타벅스에 가입되어 있고 카드를 만드신 사람들한테 따로 문자를 보내서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게 되고, 1+1 같이 프로모션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벅스 마케팅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스타벅스 카드인데요. 처음에 만들게 되면 웰컴 레벨 5개 이상을 쌓게 되면 그린 레벨, 그리고 30개 이상을 쌓게 되면 골든 레벨이 되게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굉장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 사이즈를 하나 올려주는데 공짜로 할 수 있고요. 샵 하나 추가하면 공짜로 할 수 있고, 생일날 무료 음료 쿠폰이 나오고, 그런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 스타벅스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스타벅스에서 고객들의 충성심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타벅스의 전략 중에 하나가 아까 매점이 적다는 거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영동 한 부분에서만 스타벅스 매점이 8개나 됩니다. 그리고 총 490개 중에 절반에 가까운 247개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강남구, 서초구, 동묘구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적은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고효율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스타벅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매장보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커피가 들어간 음료와 롱커피 뒤에 더 있어요. 네, 잘했어요. 네. 사실 이거 알고 났네. 수고하셨습니다.